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 있다. 또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링컨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실습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곰곰입니다. 저희 이 책 읽을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부는 이 책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함께 읽고 그 책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 2부는 이 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주제로 각각 글을 써와서 서로의 글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책 읽을은 월 3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시즌5 시작하면서 이걸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저희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방송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매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 책 이글을 같이 진행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동수당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오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물론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도 안 되게 많습니다. 이거 조금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출산 정책 뭐 이런 거는 아이를 낳았을, 그러니까 아이가 생겨서 낳기까지 그리고 낳은 뒤에 애를 완전히 그 보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좀 많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물론 제가 너무 이상적인 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출산이랑 육아 자체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그냥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기본소득 원하시나요? 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태어나서 네. 사람이자 사회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좋아. 태어난 게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아이를 낳겠지. 아이를 낳는 건 본능이니까. 보통 아이를 낳지 않는 거는 아이가 너무 싫어서는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살기 힘들고 내 아이가 살 세상은 어떨지 자신이 없고 뭐 이래서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하긴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겠죠.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어떤 정부도 성공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는 쉽지 않겠네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저는 이 기사 보고 들어가서 봤어요. 그냥 해달라면 보기는 아쉽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뭐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도 있고 재산 기준 막 이런 거 있어서 이런 재산 기준에 걸려서 못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직접적인 수혜자 감사합니다. 샤샤님입니다. 그러고 나서 댓글을 봤는데 약간 충격 받았어요. 저 댓글은 못 봤어요. 저도 뉴스 보다가 댓글 안 봐야 되겠어요. 요새 뉴스에 댓글에 너무 그러니까 혐오들이 넘쳐나서 진짜. 물론 전에 거기에 혐오가 있나요? 있더라고요. 그 기사에? 저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껐는데 저번에 공군이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댓글을 남겨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온건하신 보통의 상식을 가진 분들은 그냥 기사를 읽고 그렇구나로 말 많은데 이걸 남기시는 분들이 좀 특이한 분들이신 거지.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제 정부 욕을 한가득 하시면서 왜냐면 어쨌든 정부의 돈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걸 테니까, 그러면서 내 세금 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써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수혜자라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낸 세금이 다른 분들한테 쓰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를 정확히 말하면 부끄럽지도 않나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니. 세금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인가 봐요. 그런가? 하여튼 내 세금 다른 애들에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부 욕을 하고 계시네요. 내 세금을 나한테 써라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와 거의 동일한 말인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내가 수혜자라서가 아니라 맞아요. 아니 사회인으로 살면, 납세자로서 살면 참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 그러니까 세금이
어쨌든 나도 내긴 하죠. 나도 내지만 이 세금을 어떤 아이들에게 쓰면 나는 못 받잖아. 아니면 뭐 다른 내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누구는 못 받잖아. 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세금이 딱 100만큼 있어서 얘네한테 100을 다 줄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쓰고 그것에 대한 세금을 걷고 만약에 부족하면 더 걷고 아니면 뭐 추경을 하든 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을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조율해 가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그리고 가능하면 필요함이 없게끔 하는데 더 많은 구조를 그렇지. 뭐 변화시키는 데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돈 쓰는 게 아깝거나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밥 공짜로 주지 말라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너무너무 나쁜 논리인 것 같아요. 그게 참. 근데 저 문득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믿기 어렵겠지만 그게 사실은 당신한테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괜찮아지는 게 결국 괜찮은 사회에서 살게 되는 거니까 당신에게 좋은 거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믿기 어렵겠지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은 안 믿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나의 믿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같이 그치. 이렇게 끌어올려서 사는 게 결국 다 좋은 사회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빈약한 비유긴 하지만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아도 우리 집에서 한 3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슬럼가가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면 총 맞을 수도 있어. 그래. 이 미국 사회가 아주 그렇잖아요.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그런 사회보다는 모두가 어느 정도 이상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 생활, 문화 생활, 아니면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좋은 거죠. 그리고 정치 얘기하면 위험하긴 한데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북한 정상회담 뭐 이런 거 하면서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댓글 보지 말아야 되는데 댓글에 거기도 막 엄청 그런 댓글들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서 얼마나 퍼졌느냐 북한에 얼마를 주고 이거를 성사시킨 거냐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나 줄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빨갱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뭐 돈을 퍼주고 성사시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이나 이런 정도의 경제적 원조를 하더라도 그걸로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면 이득이 큰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천안함 그런 순직하신 장병들 안 나오고 연평도도 살만해지고 여러모로 국민들도 불안해지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주가도 오르고 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게 되게 아까우신 그렇죠.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주지도 않았고 내 생각에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저도 깊게 내용을 본 건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단에도 비용이 든다. 저는 그래. 너무 맞는 얘기인 것 분단에 같아요. 당연히 비용이 들지. 분단에 비용이 들지. 전 최소한 평화로워져서 그 징집, 군대 징집이 없어지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변화일 그쵸. 거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사람들만 가도 충분히 국방이 유지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나라는 안정이 되고 그 사람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뭐 어디까지 얘기해야 북한이 개방되고 이래서 그쪽으로 철도라도 뚫려봐. 유럽으로 막 그 뭐 천연가스 이런 거 들어오는 것도 4분의 1 가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좀 답답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댓글 보지 말아야겠어요. 네. 아동수당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 네. 남북 정상회담까지. 예. 아무 얘기나 하는 방송이죠. 자, 여러분 이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즌 5부터 2부에 새로 생긴 코너입니다. 2주의 컨텐츠 네. 시간이고요. 장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인상적이거나 뭐 재밌었던 컨텐츠를 각자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네. 샤샤님의 2주의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 제가 저번에는 아마 하트 시그널을 추천했었고 저저번에 추천한 게 미드였어요. 네, 슈츠. 슈츠를 추천을 했었죠. 네. 그래서 꾸준히 잘 봤는데 슈츠를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네. 되게 재밌고 좋은데 약간 피로해요. 그들이 사는 방식이 물론 제3자인 내가 보기엔 되게 좋은데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고 상대에게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고 막 이런 그런 심지어 집에서도 잘 안 풀어지더라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막 결혼을 해서도 둘이 일은 일이고 뭐 결혼은 결혼이고 막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서로 상대편 변호사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처음에는 몰랐던 세계니까 멋있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랬다가 피로감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좀 밝고 따뜻하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뭐 이런 거 없을까 찾다가 하나를 봤어요. 미드인가요, 그것도?
일드입니다. 제가 일드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찾아서 봤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딱 10화짜리로 끝나는 드라마여서 가볍게 보기도 좋고 제목은 중쇠를 찍자라는 일들을 그 추천해드립니다. 만화책으로 있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네. 원작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원작이고 그걸 드라마화한 건데 일단은 장벽이 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출판사 흥도건이라는 출판사에 어떤 이제 여성분이 처음으로 취직을 해서 거기서 편집자로 성장해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디냐면 이제 만화 편집부여서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들이랑 작가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약간 그 장벽이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전 유도 선수세요. 유도 선수다가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되면서 출판사에 취직을 하시는 건데 한 1, 2화 정도까지는 일본 특유의 그런 어떤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교훈적이고 막 감당하기 어려운 오그라듦에 이런 게 약간 있어요. 처음에 면접 보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면접 보는데 그냥 수위인 줄 알았던 분이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었고 뭐 면접장에서 업어치기를 하지 않나 뭐 이런 그리고 젊은이의 이런 진취적인과 긍정적인 밝음 막 이런 것들이 나와서 1, 2화까지는 조금 이렇게 손발을 쫙 펴고 봐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3화쯤 되면 모르겠어. 드라마가 괜찮아지는 거거나 내가 적응이 되는 거거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약간은 유치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요런 드라마예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를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나의 위약이 아닐까 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은 현실에 100%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저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좀 받을 수 있는 좀 귀엽고 발랄하고 재밌는 작품이고 무엇보다 여자 주인공 분이 저는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인데 너무 만화 캐릭터 같아 사람이.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얼굴이랑 표정이랑 연기하는 게 그러니까 무한 긍정의 캐릭터인데 그분이 너무 뭐 짓는 표정 웃는 얼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만화 캐릭터 같더라고요. 저는 원작 만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만화처럼 생긴 사람이 있구나. 꼭 막 만화처럼 예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만화처럼 생긴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1, 2화의 장벽을 넘기기가 어려우시다면 요거를 위안으로 삼고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다기리조가 나옵니다. 대박 잘생겼어요. 와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구나 그래. 진짜. 그렇지. 태가 있지. 진짜 오다기리 줘야말로 태가 있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서 있는데 와 감탄이 나오는 오다기리 조가 나옵니다. 네, 그런 드라마예요. 그리고 그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이 나오십니다. 고로 씨. 누군지 저는 그건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극 중에선 고로 씨고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편집장님으로 나와요. 그분이 나오지. 그분 맨날 먹는 거밖에 못 봤는데. 여기서는 소리치는 거 뭐 웃는 거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요새 일들 중에 고독한 미식가 방금 말씀하신 걸 좀 보고 있는데 네. 쭉 보고 있는 건 아니고 가끔씩 틀어서 봐요. 그리고 예전에 일본 드라마 중에 수수하지만 괜찮은가? 그것도 약간 출판계 쪽 이야기인데 그 아까 일본 드라마에서 견디기 힘든 부분이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포인트의 진지함. 그래. 왜 저것이 저렇게 진지하지? 그리고 그 진지함을 마음속으로가 아니고 나는 진지해라고 발산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어색하고 낯서는 거지. 그렇지. 흔히 우리가 이제 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중의스럽다고 하는 면들이 좀 있죠. 근데 또 그게 일본 문화일 수도 그치.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걔네한테는 그 좀 흔히 얘기하는 장인 정신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그런 단어 있거든요. 진지충이라던가. 그래서 전 충자 들어가는 말은 다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못 견뎌 하는 그 어떤 정서가 있는데 그게 거기 약간 투영되는 것도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약간 저는 우리 성인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한 우리의 위약일 수 있다는 거지. 우리의 방어 심리에서 나온. 사실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이제 좋아 보일 수 있죠.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러니까. 정서가 있는 거지. 약간 패배감 같은 거지 우리의 삶에.
그렇지.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해라고 말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을 보면서 되게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깎아내리는 거지. 맞아. 저도 그런 거 느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강요하는 건 약간 폭력일 수 있어요. 특히 고용주 입장에서. 그치. 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긍정적으로 밟고 산다는 건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이야. 그걸 내가 깎아낼 필요는 없지. 사실 멋지게 사는 걸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렇군요. 네. 또 생각할 점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은 그만하시고 2주의 컨텐츠나 공개해 주시죠. 근데 저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컨텐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지금 들리지만 손에 책을 들고 계신데 저 작품은 매우 얕아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건가요 지금? 노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읽어도 재밌다. 아하. 이고 저는 책을 가져왔고요. 네. 보통 책은 이 책 시간에 저희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이 책 시간에 할까도 고민했었는데 분량이 좀 적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컨텐츠에 소개시켜드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 네. 금정현 작가님의 아무튼 택시라는 책입니다. 이 네. 아무튼이 시리즈예요. 그래서 어떤 시리즈가 있냐면 그 지금 10개 정도 시리즈가 있는 것 같은데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부터 쭉 읽어보자면 아무튼 피트니스, 서재, 게스트하우스, 쇼핑, 망원동, 잡지, 계속, 스웨터, 택시, 스릴러 이렇게 있고 저는 이 중에 택시, 그 김정현 작가님이 쓰신 거랑 그 이다희 기자님이 쓴 스릴러 2개를 샀고요. 읽고 있는 중인데 이 아무튼 시리즈는 이런 거예요. 책 뒤에 소개가 있는데 나를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세계. 아무튼은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위구, 제철소, 코난북스 세 출판사가 함께 펴냅니다. 세 출판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에세이를 쓰게 한다는 거고 되게 작고 얇아요. 작고 얇고 일단 아무튼 택시는 재밌습니다. 금정현 작가님이 글을 참 잘 써요. 근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취향이 맞으면 너무너무 재밌고 저는 이따가 계속 막 웃으면서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느낌의 이런 취향이 아닌 분은 뭐 이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근데 저는 올해 그리고 최근 한 2, 3년 내에 본 책 중에 제일 웃겼던 책. 그러니까 이 책 되게 내용이 재밌다라기보다 웃긴다라는 책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읽고 있다가 거실에서 계속 피식거리고 웃고 있으니까 아내가 옆에서 뭔데 그렇게 혼자서 웃냐, 같이 웃자.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룰을 하나 정했어요. 웃으면 읽어줘야 된다. 이게 그렇다? 나 혼자 읽을 때는 피식거리면서 읽다가 읽어주려 그러면 너무 빵빵 터지는 거야. 너무 웃겨서.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읽어주고. 지금 한대목 읽어보시죠. 안 돼. 여러분이 이거 책 간단하게 가볍게 읽기도 좋아서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전 그래서 금정현 작가님 다른 책들도 좀 찾아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이 택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책 뒷면에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런 거야. 인생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그런데 택시라면 택시 러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몇 개나 되는지 보시죠. 택시가 있기 때문에 차를 사지 않는다고 주위에 말하고 다닌다. 차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를 마음껏 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단지 택시를 타기 위해 외출한 적이 있다. 뭐라고?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택시를 탄 적이 있다. 기사님은 얼마나 당황하실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인데. 이런 거 진짜 웃긴 것 같아. 빈 택시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왜 두근거려? 택시를 탈 핑계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약속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집을 나선다. 택시가 나오는 노래를 10곡 이상 알고 있다. 자이언티 양화대교 말고. 택시가 나오는 영화를 10편 이상 알고 있다. 송강호 택시 운전사 말고. 택시가 나오는 책을 10권 이상 알고 있다. 홍세와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말고. 언제적 책인가요? 지방에 내려가면 꼭 택시를 탄다. 외국에 나가면 꼭 택시를 탄다. 하루에 택시를 5번 이상 탄 적이 있다. 오, 어떻게? 택시비로 한 번에 20만 원 넘게 낸 적이 있다. 저는 이 다음에 2개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내 취향이야. 택시에 타고 있어도 택시를 타고 싶을 때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끔
가끔은 택시에서 내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만약에 뒤에 이 체크리스트를 듣고 웃긴데라는 느낌이 하나라도 들었으면 다 웃긴데? 이 책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주의 컨텐츠를 소개해드렸고 네. 이 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전히 같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서 쓰고 있는 소재도 좋고 소재 제한 없이 스스로 쓰고 싶은 글을 써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고 나눌 글을 좀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실 곳은 이북 etext@gmail.com ebook etext e는 숫자고요. 네. @gmail.com입니다. 네. 보내주신 글 중에 일부는 방송 때 낭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2주 동안 써온 글을 낭독할 시간입니다. 주제는 전설입니다. 네. 그럼 누가 먼저 읽어볼까요? 음, 샤샤님이 먼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공고님 각오가 좀 필요하시니까 각오를 좀 다지시고. 죄송해요. 제가 3장을 빽빽하게 써가지고. 이게 세 장이 가득하다. 죄송해요. 네, 저는 여유 있게 1장 반을 써왔는데. 이게 진짜 실력이 없을수록 글만 늘어나는 것 같아. 그냥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래. 자, 그러면 제가 공고님이 쓰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고님이 쓰신 글의 제목은 선배라는 글입니다. 주말 늦은 시간의 쇼핑몰은 되게 한산하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다 돌아가고 멀티플렉스 극장에만 3355 사람들이 모여있다. 흥행 영화라도 걸려있을 때는 밤에도 북적거리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그나마도 없다. 이런 시간에 서로에게 집중할 이유가 없는 남녀가 마주 앉아 있으면 무의미한 말들이 사이를 떠다닌다. 서로에게 말이 닿지 못하지만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 애초에 서로 무의미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대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넌 연애 안 해? 연애는 무슨, 생각 없어. 여자가 시큰둥한 얼굴로 휴대폰만 보며 대답했다. 그래 뭐 연애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막상 나만 연애하는 게 미안하니까 그렇지. 그럼 이상형 같은 건 없어? 그냥 뭐 착하고 좋은 사람? 요즘에는 제대로 된 남자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말이 통하는 남자라도 만날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렇긴 하지만 그건 일단 만나봐야 아는 거고 스타일은?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남자가 제일이지. 뭘 하든 센스가 중요한데 그게 한눈에 딱 보이는 남자들이 가끔 있어. 정말 가끔인 게 문제지만 사실 그렇다고 내가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목까지 접은 청바지에 약간 루즈한 셔츠를 입은 적당한 키에 약간 마른 남자? 여자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말을 이었다. 저기 저 남자 보여? 저 정도면 될 것 같아. 좀 센스 있어 보이지 않아? 누구? 어디? 저기 팝콘 들고 서 있는 남자 있잖아. 저 사람... 왜? 뭐야? 아는 사람이야? 학교 선배야. 대학교. 아, 정말? 세상 진짜 좁네. 친했어? 아니,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 저 선배는 아마 나 모를 거야. 나도 그냥 얼굴만 아는 거고. 그럼 이참에 좀 친해져 볼래? 가서 말 걸어봐. 겸사겸사 나도 소개시켜주고. 에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래. 그래도 얼굴은 안다며. 나만 저 선배 얼굴 아는 거지. 선배는 나 모른다니까. 여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남자를 바라봤다. 너 혹시는 무슨 옆에 여자친구인가 본데? 야, 이제 영화 시작하겠다. 들어가자. 너 수상해. 뭐 됐고 그럼 팝콘은 네가 사. 내가 왜? 더 안 물어보는 대신. 됐지? 먼저 일어난 여자는 어쩐지 신나 보였고 남자는 투덜거리며 따라 일어났다. 남자의 시선은 다시 선배에게 향해 있었고 여자는 그런 남자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는 여전히 여자의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네, 여기까지 공공님 쓰신 선배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은요 뭐. 한 장 반이 안 되니까 읽기 편하죠? 네. 정말 잘 읽었습니다. 아, 공곰님 글은 아까 처음 이제 받아들고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재밌어요. 난 공곰님 글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제가 터진 포인트는 거기였어요. 꾸안꾸. 음,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남자이고 요게 진짜 제일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꾸민 듯 안 꾸민 것 같은 맨날 드라이는 하는데 머리는 엉망인 뭐 이런 느낌인데. 네. 그리고 공공님 글은 항상 그 위트가 있으면서 궁금한 지점들이 있어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이거는 그게 궁금하죠. 이제 여자가 눈을 가늘게 뜨면서 너 혹시 그러는데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한 걸까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몇 가지 음.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왜 전설인가? 네, 전설인가와 무슨 상관인가? 음. 그리고 몇 가지 설정이 나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추측해 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 몇 가지 설정이 있는데 왜 전설인가를 좀 뒤에 얘기하고 설정은 뭐냐면 되게 심플해요. 이 여자는 사실은 이 남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 남자는 사실 저 선배를 좋아했어요. 물론 그냥 좋아만 한 거지. 그리고 이 남자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랑. 그렇구나.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러니까 집중할 이유가 없는 집중할 수가 없는 사이인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너 혹시 너 아. 저 선배 좋아했구나. 아. 둘 다 남자이지만 남자는 좀 민망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 돌리고 여자가 더 안 물어볼게 네가 팝콘 사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건 나름의 아무도 모를 저의 설정인데 그렇다면 저 선배는 누구인가? 전설이죠. 그렇지. 그 선배가 전설이지. 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그래.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고 그 선배의 이름은 무엇인가? 오. 이 선배의 이름은 존 레전드? 이 선배의 이름은 민승현이고 이 선배는 지난 시간에 서점을 차린 아. 선배이고 옆에 여자친구가 본 데에는 그때 왔던 주연이라는 손님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서점 주인은 예전에 뭘 했을까? 그 전주에 회사를 그만둔 그 사람이다. 아, 진짜. 가 저의 유니버스. 큰 그림. 공범의 마블인데? 유니버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런 겁니다. 그런 설정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스토리로 괜찮은 주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사람 써볼 재밌겠다. 굳이 거창하게 말을 하자면 그 영화 있잖아요. 500일째의 썸머였나? 그런 것처럼 어떤 날 이렇게 하나씩 그냥 써볼까 해요. 최소한 쓰는 날은 재밌어. 그러면 되지 않았나? 그래, 그렇지. 약간 강풀 작가님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여기 나온 캐릭터가 알고 보니까 저번에 나왔던 그 캐릭터 이렇게.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죠. 재밌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나름 추측으로 첫 번째 적어놓은 말의 성적 지향성을 적어놨었어요. 그 얘기였군요. 저도 사실 그런 뭐랄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저는 이제 이성애자니까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 너무 당연하게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얘기만 쓰는데 사실 그것만이 당연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죠. 네.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주변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우리가 잘 모르고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그렇겠죠. 통계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1명은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될까요? 그 통계 예전에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하여튼,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일임과 별개로 이런 관계는 좀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그 여자로서는 자기를 바라봐 줄 리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곰님의 시간이 왔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죄송합니다. 아니 나도 줄이고 싶은데 아니에요. 이 내용은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못 줄이겠어. 안 줄여지는 내용이 있어. 그렇습니다. A4 한 장에 쓰는 게 오히려 너무 부족한 거죠. 힘들죠. A4 한 장이 진짜 힘들어. 공검처럼 쓰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설정들을 요 안에 녹여내기가 저는 힘든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설정들을 다 얘기하려면 이 정도는 써야 되는 거지. 뭐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그 설정을 이 안에 녹여냈다기보다 내 머릿속에만 있고 말로 하는 거지. 자, 샤샤님이 쓰신 용과 공주라는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을 쭉 읽어보면 되게 감정들이 이렇게 뭐랄까 폭발하는 아니면 감정들이 이렇게 커지는 장면들이 있고 대사들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드라이하게 굉장히 드라이하게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샤님이 쓰신 글입니다. 용과 공주. 나는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용은 물론 도마뱀이 아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까마득한 높이에서 저렇게 커다란 눈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을 줄은 몰랐다. 비오듯 땀이 흘렀다. 놈의 눈은 무심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없음을 아는 자의 퉁명스러운 눈빛. 그는 내가 이대로 물러간다 해도 비웃지조차 않으리라.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였다. 차라리 용을 사냥하러 갔다가 죽은 왕자 쪽이 낫지 않겠는가. 나는 검을 치켜들었다. 착각이었을까? 용은 잠시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실제로는 아니었을 것이다. 놈의 작은 콧김에도 나는 날아가 버렸을 테니까. 그리첸 궁극의 세 번째 목소리, 왕자 카르마달이 이곳에 이르렀다. 사악한 용은 공주를 내어놓으라. 용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맙소사, 설마 저 큰 입으로 말을 하는 건가? 그보다는 불을 뿜거나 나를 한 입에 삼키는 것이 훨씬 현실감 있겠는데? 세 번째 목소리. 놀랍게도 용의 입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혀를 움직이지는 않았다. 혀까지 움직였으면 나는 분명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검을 뿌리는 추태를 보였으리라. 용의 목소리는 동굴처럼 깊은 그의 입에서 잠잠히 들려왔다. 왕위 계승권이 없는 두 번째 왕자. 이스탄의 공주를 구하고 그곳과 국교를 맺어 유력한 계승자가 되겠다? 그건 계획이라기보다는 망상에 가까워 보이는데. 닥쳐라. 나는 닥쳐야 할 것은 내 놈이다. 용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가 내뿜는 공포는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호통 한 번에 나는 입을 뗄 수조차 없었다. 나는 혼돈과 파괴, 불안과 공포, 그리고 고독임의 멸망이다. 내 소개에 대한 나의 답은 이것으로 충분하려니와 이제 물러가라.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하마터면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어쨌거나 다행인 것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도망갈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래저래 죽은 목숨이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나는 물러나지 않는다. 공주를 내어주지 않으면 내게 남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물론 협박이었지만 아무리 봐도 자살하겠다는 말로 들리는 문장이었다. 어쨌건 나는 눈을 부릅뜨고 놈을 노려보았다. 빈틈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를 사랑하나? 뭐? 갑자기 들려온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나는 나도 모르게 반문했다. 용은 바위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랑해서 구하려는 건가? 사랑할 것이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나는 놈을 향해 가슴을 펴고 소리를 질렀다.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내 놈으로부터 그녀를 구하는 것은 그 사랑의 시작이 될 터이다. 용의 이가 가지런히 드러났다. 그는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내가 내게서 그녀를 구할 수 있다고? 구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내 놈이 그녀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내게서 그녀를 지킬 것이다. 용은 입을 크게 벌렸다.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약속은 공허하고 희망은 쇠락한다. 나는 공포다. 돌아가라. 더는 말하지 않겠다. 흐압.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나는 검을 들고 놈에게 돌진했다. 돌진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습다고 생각했다. 도대체 어디를 찔러야 하는가? 사실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었다. 내가 치켜든 검은 놈의 머리는커녕 몸통에도 닿지 못할 것이다. 혹 발가락에 심장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거기까지 생각한 나는 그만 표정을 풀고 진짜로 웃어버렸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 용을 잡는다니 무모라는 단어조차 쓰기 어려운 생각이었다. 그의 말대로 망상이 가장 적합한 말이리라. 까마득한 곳에서 놈의 발이 내게 떨어져 내렸다. 아무리 그래도 개미 때려잡듯 밟아 죽이려 하다니. 존중 없는 죽음에 왠지 모를 도끼가 올랐다. 나는 마지막 힘을 쥐었자 놈의 발가락 사이로 피하면서 있는 힘껏 검을 튕겨 올렸다. 합. 놀랍게도 내가 내지른 검은 놈의 네 번째 발가락 옆쪽을 가르고 들어갔다. 그랬다 해도 흠집 정도였지만 어쨌든 놈도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상처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내 얼굴을 적셨다. 눈에 피가 들어와서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젠장. 쿵.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가 들리고 지독한 어둠이 덮쳐왔다. 정신이 아득히 멀어져 갔다. 내가 내게서 그녀를 지킬 수 있다고? 순간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렸다. 나는 쓰러지면서도 그 말에 대답했다. 지킬 것이다.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요? 아이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일어나 보니 용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누워 있었지. 아이는 배시시 웃었다. 엄마죠? 얼마나 예뻤어요? 나는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었다. 너처럼 속눈썹이 아주 길었단다. 이제 그만 주무세요. 밤이 늦었어. 나는 입술을 비축대는 아이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방을 나왔다. 방을 나오자마자 내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다. 거실에는 초 하나 없이 불이 꺼져 있었다. 인기척이 사라진 거실에서 그녀가 벽난로를 바라보며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벽난로에서 장작 타는 소리만이 가끔 공간 속으로 퍼져나갔다. 얘기 좀 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오늘은 말고 너무 피곤한 날이었소. 그리첸 공국의 운명이 내 어깨에 달려있다. 강대국들 틈에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차라리 고개 같았다. 손에 땀이 마를 날이 없었다. 이번 일이 끝나면 같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도록 하지. 이번 일이 무슨 일인지는 나도 모른다. 언제 끝나는지는 더욱이 알 수가 없다. 말을 마친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술을 마시던 그녀에게서 가느다란 말소리가 들려왔다. 다면서요. 응?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벽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지켜준다면서요. 지키고 있잖소. 당신뿐 아니라 모든 백성을.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시 피곤이 몰려왔다. 나는 인상을 찡그렸다.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녀가 오른손을 왼손으로 가져갔다. 어두워서 처음엔 몰랐으나 그녀는 왼손에 낀 반지를 빼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알고 하는 거요? 그거 빼면...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 않고 반지를 빼며 이야기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무서우니까 돌아가라 했잖아. 내가 그랬잖아. 그녀는 귀엽고 반지를 빼어내었다. 나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뻗쳐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에게 다가가던 내 눈에 문득 그녀의 손가락에 길게 난 흉터가 보였다. 벌써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은 흉터였다. 흉터는 어딘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근데 당신이 끝끝내 다가왔잖아. 나를 지켜준다 했잖아. 다시는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게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날 지켜준다고 했잖아. 당신이 그랬잖아.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그 눈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찔해졌다. 아득히 높은 곳에서 그 커다란 눈이 몇십 년 만에 돌아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까지 샤샤님의 용과 공주였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좀 더 잘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럴 때 약간 우리 제재 생각이 나요. 제재는 잘 읽었을 것 같은데 아니, 연기하면서 충분히 잘 읽어주셨어요. 아무튼 3장짜리 아이고 용과 공주였습니다. 대서사시였네요. 근데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일단 샤샤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죠. 청문회인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 손이 썼을 뿐입니다. 일단 전설과의 연관 관계는 무엇일까요? 전설은 이 자체가 전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뭐 동화에도 그렇고 워낙 많이 나오는 전설이잖아요. 사실 그게 그 뭐 용이나 악마나 마왕에게 잡혀 있는 공주를 왕자가 가서 구한다라는 게 뭐 슈렉에도 나올 정도로 그쵸. 되게 유명한 전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유명한 클리셰가 됐을까를 좀 생각하다가 쓰게 된 글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용이 아내인 거죠? 정확히는 아닌가요? 맞긴 맞는데 용이 공주인 건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왜 항상 공주를 구하러 가는데 용이 같이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거는 어떤 은유 같은 게 아닐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다른 분들의 연애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연애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아내에게 교제를 하자고 얘기할 때 아내는 제가 싫어서는 아닌데 제가 좋았으니까 당연히 하자 그랬겠죠. 그런데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했었어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이 관계를 시작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두렵겠지. 물론 근데 그럴 때 남자는 조금 더 이성이 마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그냥 두려움은 모르겠고 들이대지 그냥 같이 하고 싶어서. 근데 제 아내는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이제 제가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떨지 모르니까. 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내가 잘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계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게 어쩌면 용이라는 건 그 여성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형상화하는 거고 왕자 여성을 얻고 싶은 남자는 그 여성의 두려움을 내가 잠재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여성을 얻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같은 건가? 그런 거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용이 얘기했던 나는 공포다라는 게 아마 왕자는 잘못 받아들였겠지. 나는 공포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받아들였겠지만 사실은 나는 무섭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약속은 공허하고 희망은 쇠락한다. 이것이 나는 나의 미래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섭다. 이런 얘기겠네요. 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오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계속 오잖아. 그러면서 네가 이 여성의 두려움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다고 너는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너는 네가 뭘 얘기하는지 몰라. 네가 약속하는 그거는 분명히 깨질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그 공주와 왕자로 설정이 돼서 그렇지 성별은 바뀔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남성이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성이 가서 구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동성끼리도 그럴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구나. 제 생각에는 뭐 약속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건 본인이 아닐까 싶어요. 타인이 어쨌든 그 사람의 감정적인 필요나 두려움이나 운명이나 이런 걸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준댔잖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정말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 나는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런 되겠죠. 느낌이 되겠죠.
그렇군요.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의 음. 공주는 이제 나름의 이제 그게 있지. 그래서 내가 오지 말랬잖아. 감당 못하면 오지 말랬잖아. 이런 거지. 그렇구나. 음. 전 처음에 음. 이 용이 이런 형상화라는 느낌을 잘 몰라서 음. 반지를 빼면 음. 다시 용으로 변하나라고 무서워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눈으로 이 아이를 봤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반지는 사실은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용이 이 여자에게 내재된 어떤 두려움이다라는 걸 모르게 하는 장치였고 그걸 빼는 순간 거기에 가려져 있던 상처가 보이면서 아 용이 사실은 이 여자의 다른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럼 이 왕자는 그때까지 정말로 용을 자기가 해치우고 그치. 공주를 데려왔다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세 번째 목소리였던 이유는 왕과 첫째 왕이 있고 둘째 왕자라서 그쵸, 예. 첫째 왕자가 있고 둘째 왕자라서이고 첫째 왕자에게 왕위가 가야 하는데 용을 물리쳤으니까 네가 왕이 된 거지.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사장님 글은 그래도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완결성이 있어 좀. 시작에서 끝에 이야기에 그런 게 있지.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저는 이거는 어쩌면 저의 미숙함일 수도 있는데 뭐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결론 장면이 안 떠오르면 글을 시작을 못 해요, 사실. 항상 결론을 생각해 두고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님은 글을 쓰실 때 구조를 다 짜놓고 디테일을 쓰시는 편인가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적어도 지점들은 알고 있어요. 이 거의 정확히는 끝나는 문장과 시작하는 문장까지는 떠올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는 ABC라는 사건을 거쳐서 가야지 정도까지 떠오르고 쓰는 편이에요. 아,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아, 전혀 아니신가요? 저는 생각나는 문장들을 그때그때 메모해놔요. 그리고 나서 문장들을 늘어놓고 이 문장들이 이어지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전에 썼던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저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엮으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도 거의 가장 마지막에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스타일이지. 테드 창이 그렇게 쓴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계속 구상을 하다가 시작과 끝이 완전하게 딱 구성이 되면 그때 쓴다고.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공공님의 방식은 좀 더 신선한 글이 나오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쓰는 방식에 대비해서는 확실히 그런데 제가 쓰는 방식은 조금 이제 위험한 게 두 가지인데 자기적일 수 있어요. 끝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명확하다는 얘기야.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면 자기적일 수 있고 그러니까 행동들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교조적일 수 있죠.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딱딱한 글이 될 수 있고. 아니 저는 저같이 쓰면 단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이야기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있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랄까 작가 내면의 어떠함을 넘어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고님의 방식은 우연히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장단점이 있지. 장단점이 있죠. 모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작가도 모른다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모든 툴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긴 대로 쓰는 거지. 이 공주는 왜 불행한가요? 이 공주는 뭐 생각한 만큼 남편이랑 시간을 잘 보낼 수 없어서겠죠. 남편이 잘해주지 않고 바쁘니까. 남편 탓이지. 남편 탓이지. 그렇습니다. 잘해준다고 데려놓고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랬잖아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네가 모른다. 근데 그런 경우 진짜 많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모르지. 사실은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말하는 사람이 모르고 듣는 사람이 알아. 그래. 그런 이런 경우가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장님이 쓰신 용과 공주라는 네. 글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글의 주제를 말씀드릴 차례네요. 네. 제가 정할 차례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다음 책이 출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네. 다음 주제는 되게 심플하게 마음입니다. 마음이군요. 마음으로 무슨 얘기를 쓸 수 있을까? 듣기만 해도 되게 어렵다. 마음은 너무 추상적이고 마음으로 뭘 써? 무언가 쓸 수 있겠지. 그래도 쓰게 되죠. 이 책의 미덕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읽게 되고 쓰게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방송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방송을 토대로 아내에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해준다고 데려왔잖아. 내가 그 두려움 없애주겠다고 데려왔잖아. 괜찮다 그러고. 근데 물론 제 아내는 그걸 저한테 책임 전가하지는 않아요. 제 아내가 제가 이제 고백을 하고 제 아내가 오케이를 하기까지 제 체감상은 일주일 정도가 걸린 것 같은데 한 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을 때 아내가 일주일은 아니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2, 3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길었으니까 얼마나 길었겠어. 그치. 한 세월이었다고. 다만 저는 조급하게 막 뭐라고 하진 않고 그냥 잠잠히 기다려주기는 했어요. 그리고 결국 오케이 했는데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지금은 어쨌든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되게 쿨한 자주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관계를 시작할 때 내가 먹었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내가 잘해준다 그러고 데려왔잖아.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남자가 여자를 데려온 거고 뭐 남성과 여성은 결혼해서 이런 식의 루틴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결혼을 하자고 마음을 먹고 그런 이야기를 진행할 때 내가 먹었던 마음이 그랬는데 그래 맞아 딱 그 얘기예요. 맞아. 내가 마음이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나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마음 먹었던 마음을 지키고 있나 그만큼 잘해주고 있나 그런 거지.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생활에 치이거나 아니면 다른 주변 환경에 치여서 내가 나의 약속을 못 지키고 있지 않나? 맞아요. 이런 고민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명확하게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아이에게 목매게 되는지를 알겠어. 마음이 가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시간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집에 가면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케어하고 번갈아 가면서 잠이 들고 서로 간에 가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면 이렇게 소원해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부부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우리 가정 방송인가? 저는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 너무.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아닌데 관계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은 것을 공유하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뭐 시간을 공유하지 못하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뭐 떨어져 있다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부들이 얻는 관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관계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고님 어떠셨나요? 저도 반성하지 마. 우리 반성 방송 아니야. 아 그래. 내가 잘해야 되는데. 가정 문제 반성 방송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아주 못하고 있고 우리 가정이 엉망이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조금 더 나아져 보자. 네 그런 거죠. 이런 거고. 초심을 되살려 보자 이런 거죠. 초심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 한번 얘기했던데 결혼하기 전에 저는 그 책을 봤어요. 스님의 주례사를 보고 물론 인간이 실현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기본 자세는 내가 남에게 덕을 받으려고 하면 누구든 부족하고 내가 남에게 덕을 끼치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괜찮다. 이게 저는 기본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법륜 스님 책이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 책을 샀는데 사고 안 읽었어요. 스님이 뭘 알아 이러고? 그 부분은 읽었어. 그 부분. 덕 보려고 하면 누구랑 결혼해도 그렇고 덕을 내가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누구와 결혼해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 내용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장인어른 되실 분이랑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살짝 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아 그래요? 장인어른은 되게 현실적인 분이셔서 그건 오만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더 살아보시고 했으니까 그거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이지 않다. 그치, 이런 거지. 그런 거지. 어느 인간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런 거지. 그리고 그렇게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렇게 살려다가는 결국 네 스스로 지치고 실망하고 뭐 좌절할 거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는 내 딸과의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100% 그 말에 동의하진 않아요. 아직도 저는 그 말에 진실이 그러니까 아버님 말이 아니라 법륜 스님 말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아버님이 얘기하신 것도 뭔지 이제는 알겠다 싶은 생각이고 가정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해. 저희 외할아버지가 결혼할 때 저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려고 하지 마라. 같이 사는 사람을 네가 이겨서 너한테 좋을 게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기려고 하지 않기가 참 어렵지. 그렇죠. 돌아보면
또 계속 반성을 하고 있네. 아 그러니까 그만해. 나 자, 오늘 글 잘못 쓴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백하자면 저희가 이제 시즌 5를 시작하고 세 번째 글이에요. 네네. 근데 말씀은 그 전에 안 드렸지만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은 이전에 써놨던 것들을 약간 다듬은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익을 방송을 한참 안 하던 동안에 그냥 생각날 때마다 썼던 글들을 조금씩 정리한 거고 요번 게 비로소 신선한 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온 글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글을 처음부터 백지를 놓고 글을 쓰는 기분 오랜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글을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글쓰기에 대한 책도 하나 또 사고 책은 몇 권을 사는지 몰라. 책 사는 건 좋은 거예요. 사는 거 중에 읽는 거니까. 그래 사는 거 중에 읽는 거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좀 재밌었어요. 쓰면서 고민될 때도 많고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은데 요번엔 좀 재밌게 그리고 골격을 그냥 한 번에 쭉 쓰고 나중에 그냥 좀 붙여가지고 정리한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에 책을 많이 읽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했었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서 글도 좀 많이 쓰는 생활을 좀 가져가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삶이 좀 단순화되고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조화에 대한 책도 샀어요. 시트로 정리해야지. 시트로 정리해야지. 정리도 하고 삶이나 아니면 일을 구조화하는 것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책도 샀으니까 이제 책들을 읽어보면서 네. 구조화하고 단순화하면서 아웃풋을 좀 뽑아내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날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오늘 이 책 이글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 출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샬샤님 고생 많으셨고 아쉬우시겠지만 저희가 다음에도 좋은 방송 할 거니까요. 네.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